사진을 보시면 이제 사진 모습이 백두산인데요. 우리나라 출발점을 이렇게 백두산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풍수에서는 이 백두산을 할아버지산, 그래서 태조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클 태자를 써갖고요. 태조산 이렇게 씁니다. 태조산에서 출발하면 우리나라 산줄기 같으면 중간에 뭐 크게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금강산을 거쳐갖고 태백산으로, 그다음에 속리산으로, 덕유산으로, 지리산으로 이렇게 산줄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백두산에서부터 출발하는 큰 산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백두산에서 이렇게 출발하면 다음 산줄기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암석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바위산이 있는 이런 금강산을 거쳐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한 수계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설악산, 하고 아시는 뭐 공룡능선, 그다음에 저 설악산 밑으로 내려오면 또 태백산, 그 태백산 줄거리를 타고 이제 서남 쪽으로, 이 동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던 산줄기가 서남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서 속리산 군으로 넘어오게 되면 다시 속리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손 이런 바위군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흙이 많이 나타나는 덕유산을 거쳐서 지금 슬라이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리산으로 오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래서 주로 중간중간에 큰 바위군들도 많이 나타나고 주로 육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주로 흙이 많은 그런 산으로 나타나는 게 지리산입니다. 그래서 일반 산에서는 이 지리산을 어머니 산으로 이렇게 비유해서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산줄기는 지리산에서 끝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산경표에 따르면은 지리산에서 끝나는 산줄기가 다시 한 줄기가 부산 쪽으로 뻗어나가는 줄거리가 있는데 그 산줄기를 낙남정맥이라고 합니다. 낙남정맥인데 실제로 이 정맥이라는 산줄기는 옆에 물줄기를 끼고 흘렀을 때 정맥이라는 산줄기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낙남 이 정맥은 옆에 특별히 물줄기가 없는데 정맥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낙남 정간으로 표시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 산경표에 따라서요, 지도를 그대로 이제 큰 산줄기를 표시했는 거고, 녹색 줄기가 크게 나타나고 좀 굵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태백산에서부터 쭉 내려온 이 남서쪽으로 속리산을 거쳐서 이렇게 덕유산으로 지리산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백두대간 그럼 이렇게 백두대간 줄거리가 내려오면 이 풍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대명당 또는 혈 이런 좋은 자리들은 이런 백두대간이라는 큰 줄거리에는 자리를 맺질 못하고요. 주로 작은 줄거리로 뻗어나가는 산줄기로 표시하면 정맥이라는 또는 좀 더 짧은 기맥 이런 줄거리로 뻗어 나가야지만 좋은 이런 털을 만든다든지 또는 촌락이 형성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도가 형성이 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대전이라든지 그런 큰 도시를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줄거리로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속리산 정도에서 중심을 잡으면 아주 작은 줄거리가 나무에서 작은 줄거리가 뻗어 나가서 이렇게 서울이라는 게 입지되는 것처럼 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음을 보시면 인천이라든지 또는 대전이라든지 광주도 마찬가지로 이 백두대간에서 뻗어 내려가는 호남정맥 이런 줄거리가 내려서 이렇게 또 광주라든지 또는 대구라든지 대구도 마찬가지로 백두대간에 내려가는 데서요. 백두대간에서 대구로 연결되는 산줄기가 뻗어간 게 아니고 이쪽 그 동해안으로 끼고 내려가는 낙동강을 끼고 그래갖고 이 동해안으로 쭉 내려가는 이 산줄기를 가지고 낙동정맥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낙동정맥이 부산 쪽으로 이렇게 부산 앞바다 모른 데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이 줄거리 중에 뻗어 내려가던 한 줄기가 다시 거꾸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형성되는 게 대구라는 광역시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면 울산이라든지 또는
부산이라든지 이게 큰 도시가 들어가는 입지 조건을 보면 지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간이라는 큰 줄거리에서 뻗어난 작은 줄거리에서 열매가 맺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훨씬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 족보책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양으로 산줄기가 뻗어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1903년도에 고또 분지로가 만들었다는 지질 구조도 그거하고 대비해 갖고 1769년도에 이 신경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산경표입니다. 이 산경표는 집에 가지고 계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족보책처럼 되어 있는 단계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조가 누구고 중시조가 누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위쪽에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붉은색으로 밑줄을 쳤는 쪽이 한문으로 낙동정맥이라고 이렇게 지금 우측에서 좌측으로 하면서 글씨를 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산줄기는 낙동정맥. 그러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산경표는 예를 들어 자기 집 족보에서도 무슨 파에 무슨 그런 대손으로 내려간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정공파 같으면 문정공파에 지금 이렇게 태백산에서부터 시조를 출발해 갖고 밑으로 지금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그런 기둥 줄거리를 표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렇게 맥간 어디 거를 표시하는지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윗대에서부터 아랫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러면 족보로 이야기하면 세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백두산에서 유치로, 그 다음에 마읍산으로, 그 다음에 미읍산으로, 백병산으로, 고초산으로 쭉 연결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옆에 비어 있는 칸에 요 칸수를 표시한다고 그랬고요. 이 산경표에서는 계단이라는 말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에 있는 그 족보책으로 얘기하면 세수를 표시하고 있는 거니까 윗대하고 아랫대를 직계로 연결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다음 화면을 이어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거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는 어디로 뻗어 나가고 있는지 이렇게 쭉 연결돼서 설명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가 몇 개인지 이런 걸 표시한다든지, 지금 이제 밑줄 이렇게 쳤는 것처럼 어떤 지시문들이 있어 갖고요. 산 이름은 지금 우측에 있는 이렇게 한문으로 보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현산이라고 설명하고 옆에 이렇게 이 보현산이 어떻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지시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시문이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산 줄기는 어디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 산경표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시문에서 이 보현산 줄거리는 서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걸 것을 서래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쪽으로 뻗어나간 이 산줄기는 나름대로는 거리를 계산해서 적었는지 모르지만 이 거리까지 표시를 해갖고요. 서쪽으로 몇 리 정도 뻗어나갔다고 지금 표시를 하고, 그 소재지는 어디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갖고 집에 가지고 계신 족보책하고 똑같이 할아버지 때 탄생일은 언제고 언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혹시 화장을 안 하시고 산에다가 이 묘지를 쓰셨으면 장지는 어디고, 보통 이 족보에는 이 태어나신 거하고 장지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처럼 이 산경표에서도 산줄기가 어디로 내려가고 이 산이 가지가 있으면 산줄기 가지가 몇 개고 그 가지는 어디로 뻗어 내려가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해갖고요. 백두산에서부터 출발했는 산줄기가 물을 한 번도 만나지 않으면 그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본인이 찾았는 산줄기에서 물을 한 번도 만나지 않으면 우회를 하든 또는 좌회를 하든 돌아서 가는 줄기를 물을 만나지 않으면 백두산까지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산줄기가 산경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셨는 1903년도에 만들었다는 고또 분지로의 지질 구조도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차량산맥처럼 이런 산줄기가 내려간 것을 한강이라는 게, 이 남한강이라는 게 끊고 지나가는 바람에 이 강에 의해서 산줄기가 절단되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갖고
산경표에서 나와 있는 산줄기야말로 자연 그대로 표시했는 거라서 우리나라 산줄기 체계를 설명한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의미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산줄기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쭉 연결돼 갖고요. 대도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산줄기를 표시하고 있는데, 태백산에서 내려왔는 산줄기가 아까 말씀드린 기둥줄기 세수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문을 좀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좀 빠른 눈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잘 모르시면은 캡처를 잘 하셨다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계속 이어지는 산줄기들이 어디로 뻗어 나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산줄기는 가지가 몇 개인지, 그러니까 가지라는 것은 산줄기 어떤 큰 줄기가 어디로 진행하고 몇 개를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줄기를 쫓아가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 구룡산에서 나왔는 줄기가 이렇게 또 두 가지로 갈라져 갖고, 이 두 가지로 갈라졌는 줄기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갖고 또 밑으로 쭉 이렇게 기둥 줄거리를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진해에서 내려왔는 산줄기들이 쭉 예를 들고 가운데 있는 산줄기를 보시면 가운데 있는 이 산줄기에 따라서 이렇게 쭉 또 마찬가지로 끝에까지 내려왔는 아주 쉬운 한문으로 구슬옥자의 매산자라고, 위에 있는 하늘 천자에다가 날생자, 천생산에서 내려오는 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옥산으로 이어져 갖고 산줄기가 끝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 밑에 있는 옥산이라는 산줄기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4대조, 5대조 이렇게 찾아가는 순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찾아가면 결과적으로는 백두산까지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게 산경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